도나 머니 돈나들의 돈 이야기, 돈 이야기하는 돈나들 시작하겠습니다. 돈나는 마드모아제? 마담이라 그랬나? 하여튼 아줌마인데 아줌마라는 소리 듣기 싫다 그래서 이게 비껴가려니까 힘드네. 하여튼 1번 아줌마 하세요 빨리. 아이 모르겠어. 네, 선우보험의 선우미숙입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회계법인의 조이스입니다. 안녕하세요. KTN과 조이너스케어를 운영하고 있는 최은숙입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공지드리겠습니다. 구독, 서브스크라이브, 좋아요 꼭 해주세요. 우리 PD가 옆에서 엄청 압력을 넣습니다. 제가 잘 안 하고 있다고. 해주세요. 언니도 좀 해 이거. 어떻게 하는지 맨날 까먹잖아. 좋아요, 구독, 서브스크라이브 눌러주세요. 이거 선우 역사에 남을 장면입니다. 손발이 다 오그라든다. 아이고야. 다 오그라들었대요 지금. 자 이제 잊어주세요. 이미 끝났어. That's not me. 늦었어. 뭐라 그래야 되는지 까먹었잖아. 언니 때문에 웃겨갖고. I'm sorry. 자, 오늘의 주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에 대한 얘기예요. 사실 아줌마 아저씨가 아니고 따지고 보면 얘기를 하자면 제가 생긴 거와 다르게 손자 손녀가 있어요. 그거는 다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맨날 아니라고 뭔 소용이 있냐? 그렇게 들어줘 좀. 진짜 하여튼 손자 손녀가 있는데 네. 손자 손녀가 생일이 되고 무슨 뭐 아니면은 1월 달에 뭐 설날이 되고 크리스마스가 크리스마스 되고 뭐 뭔가 이렇게 기념할 날들이 자꾸 생길 때 선물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매번 장난감을 해주자 해도 사실 손자 손녀하고 따로 떨어져 살다 보니까 얘네가 뭐를 사줘야 될지 잘 모르겠어. 그리고 또 옷을 하나 사줄까 하고 이건 제 경험인데 흰 드레스를 사줬는데 우리 손녀가 울었어요. 흰색을 싫어한대요. 근데 드레스 하면 흰색 아니야? 우리는? 억울해. 파랑색을 좋아한대요. 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다른 주에 손자 손녀가 맞아. 살고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이 미국에 살면서 손자 손녀한테 선물을 해주기가 쉽지 않아서 항상 이제 물어봐요. 그럼. 그러면 또 이제 며느리나 아들이 뭐 장난감 이제 그만 사주지? 이렇게 말하는데 장난감 아니면 어쩌라고? 사줄 게 딱히. 없어. 그러기도 하고 막 겹쳐요. 그렇지. 뭐 이모들 뭐 또 막 이렇게 여기저기서 막 겹치더라고 많이.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차라리 애가 좀 크면 돈을 주겠어. 그치. 돈을 알면. 그렇지. 그런데 이게 뭐 3살, 4살 이런데 돈 주면 잃어버려요. 이게 뭐 뭔지도 몰라. 그렇지. 그러니까 선물을 해줄 때가 되면 되게 고민이 돼요. 그런데 제 주위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는 애들 이름으로 번들을 만들어 놨대. 그래서 조카나 이런 사람들이 생일이 되거나 이러면 50불씩 거기다 넣어준다는 거야. 50불씩 넣어준다고 알려주고. 근데 그게 굉장히 좋은 생각이다. 그런 생각을 하다가 물론 애기한테는 손자한테는 뭔가 뜯는 재미가 있어야 되니까 쬐끄만 거 뭐 레고라도 하나 사주긴 할 거야. 그렇지만 할머니가 20불짜리 사주면 내 마음이 조금 거시기 하잖아. 그게 사실이잖아. 그리고 며느리 눈치도 좀 보이고 20불짜리 하면 그러니까 그럴 때 이거 좋은 생각인데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조이스한테 이거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한테 뭔가 해줄 수 있는 그런 게 좀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돼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의미 있는 거. 의미 있게. 그래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를 좀 기억하게도 되고 나중에 정말 쓸모 있는 뭔가를 그치. 차근차근 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런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이 돼 있는 거는 맞지. 그쵸. 그 우리 저번에 얘기한 대로 생명보험을 많이 사주기도 해. 그치? 그랜마, 그랜파가. 나 이 얘기 우리 딸한테 했다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싫어했다니까. 우리 딸이 왜냐면은 그러면 나중에 배우자를 정할 때 베네피셔리가 바뀌고 이러면 자기 조금 걱정된다. 그런 얘기를 했다니까. 그리고 사실 어떤 의미로는 이제 이렇게 젊은 친구들은 생각이 되게 많고 돈을 좀 더 어떻게 잘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생명보험이 그렇게 또 유용한 거는 아닌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렇지. 왜냐면 생명보험의 전
전제가 걔가 죽으면이잖아. 근데 이제 근데 보통 아이들한테 생명보험을 줄여줄 때는 그게 이제 캐시 밸류가 쌓인 것에 대해서 쓰겠다는 개념인데 사실 쌓이는 거가 뭐 이제 우리 그렇게 크지 젊은 않아서. 친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은 투자가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런 매열시 없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그랜파가 해줄 수 있는 거는 그럼 우리 아이들이 우리 손자 손녀가 대학을 가거나 혹은 뭐 고등학교를 가는데 프라이빗 스쿨을 가면 어때? 아이고. 그런 돈을 좀 대주면 어때? 그래서 이제 이제 그런 college 플래닝을 하게 되는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돈을 이제 많이 넣어줄 수 있으니까. 돈을 많이 넣어줄 수 있으니까. 휴 프라이빗 스쿨에 가면 뭐 엄청 들겠죠? 돈이 엄청 들죠. 고등학교가 대학교만큼 드는 것 같다는 것 같아. 그죠. 고등학교 5만 불 들었지만 정도. 대학이 아니, 저 대학은 프라이빗 뭐, 하이스쿨, 프라이빗 하이스쿨이 5만 불 1년에? 1년에. 그렇게 든다는 것 같아. 1년에? 5만 불? 언니가 보내던 시절하고 달라. 달라. 완전 다르네. 지금 너무너무 비싸지고. 대학은 그럼? 대학은 7만 5천. 이번에 저기 에모리가 7만 5천, 8만. 그러니까 그러면- 7, 8만을 기본으로 생각한다 그러더라고, 프라이빗이. 와. 언니 월급 받아서 애들 대학 못 보내. 못 보내. 그러네. 웬만한 사람은 못 보내. 프라이빗 스쿨을 보낼 수는 없어. 애가 공부를 엄청 잘하던가 아니면 단계를 내려가던가. 아니면은 그래서 파이낸셜 리드가 있던가. 그렇지. 그러니까 제일 이게 다 딜레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인컴을 줄이고 우리를 오히려 축소해서 대학은 보내고 보자.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가 학비가 너무 비싼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고등학교 다닐 동안은 엄마 아빠가 돈을 안 벌어? 그런 거지. 아빠만 벌던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오히려 수입을 줄이는 거야. 근데 말이 되는 게, 자, 8만 불이라고 치면 4년이면 32만 불이야. 그럼. 그렇지. 32만 불을 내느니 내가 차라리 돈을 덜 버는 게 낫다. 이 생각 할 수 있을 것 같아. 8만 불을 벌기가 쉽지 않잖아. 그러니까 거기다 생활비까지 하면 더 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한쪽이 정말 이렇게 고소득을 하는 그런 직업을 갖지 않는 이상은 어렵지. 아니, 고소득도 웬만큼 벌으면 안 되는 게, 내가 등록금을 내는 입장에서는 현금으로 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카드로 내서 뭐 어떻게 하든 뭐 어쨌든 갚아야 돼. 애프터 텍스 머니로.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잖아. 그러니까 뭐 한 20만 불 벌어야 되겠나? 20만 불 벌어도 애한테 8만 불 주고 그래도 나면 먹고 어떻게 살아? 세금 내고. 그러니까 그게 보통 딜레마가 아니라서. 어. 그러니까 이제 5 to 9 플래닝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거잖아요. 사실 college 플래닝 하면 난 처음 들어봤어. 529. 529. 왜? 많이 하지. 언니 나 때는 안 했나 봐. 529야. 529. 어. 근데 이제 이렇게 많이 우리 커뮤니티에 많이 알려져서 많이 활용되는 건 아니지. 사실 529가. 왜 그러냐면요. 사실 우리 커뮤니티에서 여태까지 상담을 하신 분들의 그 인컴 레벨이 그렇게 이거를 사용할 수 있을 만큼 고소득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고소득자는 아예 상담을 안 한 거 아니야? 그럴 수도 내가 알기로는 돈 많이 버는 우리 여기 동네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이제 자꾸 좀 어떤 면으로는 조금 편법을 쓰는 거야. 그렇지. 인컴이 생기면 이걸 어떻게 다른 형태로 사실 그런 컨설테이션을 좀 많이 하게 되지. 우리 회계사 입장에서는 이번에 특별히 어떤 그 럼썸 머니가 생기게 되면 그러니까 다른 형태로 이걸 좀 바꾸려고 노력을 하시게 되는 거가 이제 우리가 4년을 보통 생각하는데 요새는 4년 내에 졸업하는 친구들이 별로 없어. 적어도 5년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꾸기도 하고 뭐 이래서 뭐 예전처럼 우리는 딱 들어가면 이걸로 끝장을 봐요. 그렇게까지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전공을 바꾼다. 전공을 바꾸고 뭐 이러니까 하여튼 조지아는 여러분 다른 스테이트도 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대부분 다 있어. 근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5 to 9 플랜은 아무 브로커리지 펌이나 은행도 해주기도 하고 이런 걸 해줘요. 다 있는데 조지아는 특별히 Path to College 5 to 9 플랜이 있어. Path to college. PATH number 2 college.com인가 .org인가 뭐 이래. 그래서 거기 가면 직접 다 하실 수가 있어. 들어가서. 그러면 이제 그 나이에 따라서 돈이 이렇게 이제 인베스트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은퇴연금을 하다 보면은 타겟 데이트 펀드가 있잖아. 내가 은퇴하는 나이가 2035년이면 2035년, 2040 그런 식으로 이것도 그렇게 나눠져 있어. 나이스. 그거가 이제 디폴트가 그렇게 되고 그거 말고 난 더 잘 알아, 더 다르게 할래 하면 선택할 수가 있어 펀드를. 근데 이제 조지아에서 그런 어떤 조지아에서 이슈하는 조지아가 스폰서하는 그런 그 컬리지 플래닝을 하게 되면 장점은 이제 조지아 텍스 디덕션을 해줘.
넣을 때 아니면 찾아 쓸 때? 넣을 때. 넣을 때. 예. 그러니까 내가 한 사람당 4,000불까지. 한 사람에 4,000불까지. 조지아에 내는 텍스에서 조지아 내는 텍스에서 그걸 빼줘. 디덕션. 디덕션. 크레딧이 아니고. 어. 그러니까 뭐 why not? 어차피 내가 넣어주고 IRS 사이드는 혜택이 없지만 손자가 조지아에 안 살아도 상관없어. 내가, 근데 이제 그거는 좀 알아봐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손자가 이제 지금 내가 알기로는 Path to College 플랜은 어느 대학을 가도 상관이 없어. 어느 대학을 가도 상관이 없는데 이제 어떤 스테이트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이제 자기네 스테이트에서 하면 좀 더 베네핏이 있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지 않겠어 당연히.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알아보셔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조지아에 살고 조지아에 grandparents가 있다 하면 grandparents가 어카운트를 만들어서 beneficiary가 손자 손녀가 되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아니면 부모가 오너를 하고 베네피셔리가 손자 손녀도 되고. 근데 부모가 오너가 되면은 이제 얘네가 FAFSA를 신청할 때 다 에셋으로 잡히게 되는 거죠. 와우. 그러니까 grandparents가 해주면 좋은 거는 grandparents가 오너면 에셋으로 안 잡혀. 나이스. 그러니까. 그러니까 펩사는 우리가 그 이제 칼리지 들어가고. financial aid. 파이낸셜 에이드 개념인데 그게 만약에 돈으로 잡히면 파이낸셜 에이드를 받을 때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잖아. 그렇지. 그렇지. 이거 먼저 써라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부모 에셋으로 잡히니까 그러면 grandparents가 해주면 너무 좋네. grandparents한테는 에셋으로 잡히고 그렇지만 이제 자녀한테는 안 잡히고 이게 기본적인 개념인데 grandparents 중에 내가 메디케이드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이걸 셋업해주면 안 돼. 되지. 어이구, 에셋으로 그렇지. 잡히니까. 내 자산으로 잡히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러면 내가 내 돈을 넣고서 그러면 이제 내가 오너로 있다가 얘네가 말하자면 보통 grandparents가 만들어준 5 to 9은 돈은 언제 쓰냐면 얘네가 졸업할 때쯤. 대학 졸업? 그러니까 뭐냐면 다른 돈을 먼저 다 exhaust를 하는 거야. 그래야지 안 잡히니까 어디에도 안 뜨게.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쓰는 방법이 그런 거고 일단 시작은 그런 거야. 그럼 내가 이제 grandparents인데 이번에 나 돈이 많아.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엑스트라 펀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5 to 9 플랜은. 그러면 지금 gift tax exemption amount가 16,000불이잖아. 5배까지를 해줄 수가 있어요. 한 번에. 와우. 그러면은 8만 8만 불. 8만 불이잖아. 1인당. 그렇지. 손자 한 명. grandchild 1인당 8만. 와, 부자 할머니 할아버지여야 할아버지가 되네. 또 하면 8만. 16만 원 해줄 수 있는 거야. 하버드. 할아버지가 해주고 할아버지 한 명, 할머니 한 명. 그러면 와우. 그게 exemption amount로 이렇게 간주가 돼서 gift tax가 발생 안 하고 gift tax filing은 해야 되지만 그렇지. 그래서 돈을 한꺼번에 넣어줘서 투자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야. 아, 그건 또 투자를 하는 구자야. 그럼. 그렇지. 그래야지. 그래서 돈을 넣어서 투자를 해서 잘하게 하는 게 개념이니까. 와우. 그래서 교육비로 쓰면은 텍스가 발생 안 하고, 텍스라는 게 이제 페널티가 발생 안 하고. 그 텍스는 또 그 earning에 대해서 저는 gross된 amount에 대해서 텍스를 안 내게 되는 안 내는 거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아니 어차피 근데 그 8만 불은 만약에 내가 8만 불을 넣었어. 그러면 나도 이미 텍스를 낸 돈으로 8만 불을 낸 거고 그렇지. 그다음에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증여, 기프트로 받은 거니까 8만 불에 대해서는 텍스 생각을 없지. 안 해도 되고 되는데 earning에 대해. 다만 거기에서 수익이 잘한 거. 발생한 이제 투자를 했으니까 거기서 발생한 수익이 몇 배가 되든 상관없이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educational expense로 쓰면. 그 educational expense라는 게 정의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예를 들어서 뭐 학교 tuition이나 아니면 뭐 room and board 이게 쫙 나눠져. 그래가지고 커버델은 뭐가 다르고 뭐가 달라. 그러니까 제일 생각하기 좋은 거는 5 to 9 플랜으로 들어가는 거는 tuition하고 room and board 룸앤보드까지는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확인해 봐야 돼. 등록금과 뭐 어디 써 있지 않아? 기숙사비? Fees expenses. 기숙사비. 아니, prepaid tuition plans may be an enrollment fee하고 administrative fees. 그렇게 보고가 포함되네. 일단 그거는 이제 저기 뭐 쓰기 전에 확인을 하시면 되지. 되니까, 그지? 근데 사실 이 내가 쓴 돈을 내고 가는 사람들은 이게 다 쓰게 돼요. 근데 비싸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아까 말할 때 내가 이렇게 알아들었거든. 이걸 맨 마지막에 쓰게 된다는 게 장학금 받고 뭐 이런 거 다 페프사를 만약에 받는다면 또 그런 보조금 받고 그러고 나서 그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이걸 쓴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나? 그렇지.
이걸 먼저 쓰는 게 아니라. 그랜파 거는 제일 나중에 그랜마 거는. 근데 그러고 나서도 이게 이제 만약에 그 grandchildren이 못 쓰게 되면은 그거를 대를 이어서 또 쓸 수가 있는 거지, 그지? 그렇게 그러니까 뭔 소리야? 그러면 그랜- 증손자, 그랜- 증손자. 증손. 왜냐면 우리 베네피셔리를- 지금 우리 저기 손자 손녀가 나 대학 안 갈래. 그럴 수 있잖아. 그렇지. 요새는 그런 사람도 진짜 너무 많고. 어. 그러면 내가 쓰든지 누가 쓰든지 패밀리한테 줄 수 있는 거지. brother, sister. 그러면 만약에 mother, son, 이거는 daughter. 좀 그런 질문인데 529을 이제 그 셋업했어. 근데 아들이 이게 뭐 한 50쯤 돼가지고 나 다시 공부할래요. 그러면 아들 쓸 수 있어. 아들이 쓸 수 있어?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 근데 칼리지만인 거잖아. 칼레지도 있고 요새는 Educational. K through 12까지도 쓸 수 있는데 리미테이션이 있어. 얼마까지. 얼마까지? 아니 왜냐면 칼리지는 아들이 괜찮아. 대학원이나 박사한다 그러면 못 쓰는 거잖아. 써. 포스트 세컨더리는 다 돼. 오 진짜? 그러니까 그 넘어줄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장점은 뭐냐면 우리가 돈의 컨트롤을 안 주면 기프팅이 안 되잖아. 어. 그렇지. 보통 그렇잖아. 내 컨트롤을 완전히 끊어야 그 해 기프팅, completed gift가 되잖아. 5-9는 안 그래도 돼. 그러니까 grandpa, grandma가 ownership을 유지하면서 텍스 공제는 받고 나 마음 바뀌었어. 내가 쓸래. 그러면 10% 페널티를 내고 쓸 수 있는 거야. 진짜? 야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잘 보이게 되겠는데? 그런 장점이 있어. 근데 이제 뭐 돌아가시면 어떻게 돼? 물론 스티플레이션이 있지만 기본적인 골자는 그래. 그러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줄 수가 있고 그 grandparents 입장에서는 이제 그 5-9는 그렇게 되고 근데 그거를 내가 기프팅을 완전히 끝내고 싶으면 이제 그런 custodial account로 돈을 넣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뭐 많이 드는 거 있잖아요. 어그마 이런 거가 uniform gifts Minors Act. 그런 이제 트러스트. 그래서 유니폼 기프트 마이너스 액트. 그게 트러스트 같은 어카운트라서 글로 줄 수도 있고 뭐 또 어트만은 유니폼 트랜스퍼 Minors Act. 그래서 그렇게 줄 수도 있고. 한 가지 질문이 지금 이제 529는 우리가 16,000불 뭐 이제 기프트 증여할 수 있는 1년 제한 금액의 4배까지 5배까지 아까 그랬나? 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말하는 뭐 어그마 뭐 이런 애들도 그렇게 할 수 있어? 다 줄 수 있어. 그렇게 몇 배로? 몇 배를 줄 수 있으면 더 줘도 돼. 근데 그거는 기프팅이 그때 끝나는 거야. 이거 irrevocable. 못 빼. 화나서 내가 저놈의 손자놈 나쁜 놈이야 그러면서 못 갖고 온다는 또 소리지? 못 빼. 그러니까 그런 단점이 있고. 그러면 나는 지금 궁금한 게 이게 전부 기프팅 평생 할 수 있는 1,200만 불에서는 안 빠져. 와, 안 빠져. 그러니까 좋다는 거지. 1,200만 불에도 들어가지 않고 16,000불의 제한도 없단 얘기네. 아니, 그러니까 어그마는 아니지. 지금 you're talking about the trust account? 그거는 이제 거기에 해당 사항이 있지. 529? 네. 529. 529는? 529는 내가 기프팅이 좋지만 내가 컨트롤 안 끝났잖아. 안 끝내고. 안 끝냈으니까 그냥 기프트로 보내는데 그거는 그러니까 exemption amount를 사용해야 돼. 16,000불을. I see. 그럼 16,000불을 사용하지만 아까 5배까지 늘 수 있다 그랬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16,000불을 사용하지만 이번에 내가 5번 8만 불을 주고 싶으면 8만 불을 주고 텍스 보고를 하면 되고 그러면 이게 exemption amount로 핸들이 돼서 텍스가 발생하지 않고 라이프타임 exemption에도 안 빠지고. 1,200만 불에서도 안 빠지고. 근데 어그마는 그렇죠. 많이 줄 수 있지만 내 컨트롤 넘어가는 거고 그건 이제 기프트 텍스가 파일링도 발생할 수 있고 1,200만 불에서도 빠질 수가 있고 빠지고. 그렇게 될 수가 있는. 야 그럼 529가 훨씬 좋은데 왜 529를 안 하는 거고? 많이 하시지. 아니 그게 아니고 왜 어그마를 해? 그게 궁금하지. 그러니까 내 컨트롤을 그냥 다 주는 거야. 근데 어그마 같은 경우는 꼭 반드시 에듀케이셔널 퍼포스를 안 써도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완전 기프트야. 근데 이제 단점은 뭐냐면 그거는 그 내가 irrevocable이라서 고칠 수도 없고 다 싫다고 할 수 없고 그리고 어그마는 18살이 되면은 넘어가. 컨트롤이 애한테. 그러니까 좀 돈을 위험하네. 그게 실제로 케이스가 하나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다니는 회사에서 어떤 아이가 이제 어그마 어카운트를 갖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18살이 되니까 회사에서 통제가 갈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제 얘도 받고 또 부모도 받고 그러는데 얘가 이제 얘기해가지고 넘어간 거야, 애한테. 근데 넘어간 그 다음날 가가지고 새 차를 딱 뽑아갖고 왔더래. 빨간 그러니까 이게 컨버러블 카를. 컨트롤이 안 되는 친구한테는 주면 안 돼. 그러니까 어그마 어카운트는 그런 또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있어요. 그 트러스트를 셋업할 때 그 이제 조이스하고 변호사하고 만나서 이제 여러 번의 미팅을 걸쳐서 얘기할 때 내가 기억에 남는 얘기가 유태인들이 이 트러스트를 셋업을 할 때 손자, 증손자, 오손자까지도 다 염두에 둬서 셋업을 한다. 그러면서 손자가 하버드를 가면 이만큼을 주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할 수가 있대. MIT를 가면 이만큼을 주고 박사를 하면 이만큼을 그렇지. 줘라. 증손자가 하면 이렇게 줘라. 이렇게. 난 머리가 너무 아파서 그냥 애들까지만 할래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왜냐면 너무 나는 이렇게까지 고민을 하면서 이 짓을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그 변호사가 유태인들은 그렇게 다 정해놓는다고. 그래서 부의 대물림이 확실하게 되게 한다. 특별히 에듀케이션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 맞아. 야.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이 529도 거의 그 수준이네. 근데 보통은 이제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까지는 안 해도 5-9 플랜을 하는 거는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를 주는 건 좋은 것 같아. 이게 그러니까는 아까 왜 한 번에 넣을 수 있는 돈이 얼마, 뭐 1년에 넣을 수 있는 돈이 사실은 거의 제한이 없다시피 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왜냐면 8만 불씩 뭐 2명이 하면 16만 불이 되니까 그러면 18살 혹은 뭐 20 몇 살이 될 때까지 제한도 없어? 그 금액이? 왜냐면 누가 컨트롤하고 있느냐는 거지. 이야. 그게 컨트롤이 그랜마, 그랜파가 하고 있는 거니까. 오너가 컨트롤하는 거거든. 그리고 보통 부모가 들어줄 때는 이제 내 오너가 나잖아. 그러니까 이제 나는 우리 아이들 거를 다 조지아 거를 해줬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그냥 원하는 때 뭐 하는 거지. 베네피셔리는 우리 아이들이었었어. 그러면 내가 만약에 우리 손자 뭐 이제 4명한테 하나씩 다 해줬다. 그러면 굳이 사실 많은 돈을 해줄 필요도 없잖아. 없어. 그러니까 생일날 100불씩. 그렇지. 이것도 가능해? 그럼. 그러니까 최저 금액도 정해 있지 않아? 이제 그거는 플랜마다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그 금액이 많지가 않아서 쉽게 열 수 있는 어카운트. 그러니까 뭐 어떻게 셋업을 하고 싶으냐면 손자들이 생일이 다 다르니까 각각의 생일 날짜에서 내가 내 통장에서 자동으로 100불씩 들어가게 해라. 그렇게 할 수 있지. 크리스마스 때 100불씩 들어가게 해라. 저 그렇게 셋업하기는 보통 어렵고 자동으로 하려면 보통 monthly로 나가게 되고 아니면 그냥 annually. 내가 이제 들어가서 넣어야 되겠지. 보통은 그게 제일. 근데 내 생각에는 이 529 같은 플랜을 하려고 할 때 너무 적은 돈으로 하게 되면 이게 뭐 피나 그런 게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그 언더라인 인베스트먼트 비클이 있을 거 아니야. 언더라인 비클인데 익스펜스 레이쇼가 되게 낮고요.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쉽게 할 수 있도록 여튼 조지아 거는 그래. 네. 그럼 언더라인 인베스트먼트이 주로 뮤추얼 펀드. 좀 뮤추얼 펀드. 자, 언더라인 인베스트먼이 뭐야, 언니? 529 안에 돈을 집어넣었단 말이야. 그러면 이 돈이 불기 위해서 뭔가에 뭘 해야 될 거 아니야. 누군가가 이걸 해야지. 무슨 뭐 픽스드 어카운트로 늘어나는 뭔가를 하든지 그렇죠, 그래. 아니면 뭐 수다게 한다든지 뭐 가능하다면. 근데 보통 하는 게 지금 뮤추얼 펀드라고 하니 그 뮤추얼 펀드를 운영하는데 드는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나 어떤 피가 있을 거 아닙니까. 피는 굉장히 미니멈. 그래서 만약에 뭐 1년에 50불 생일 때 이렇게 한다. 1년에 100불 한다.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차라리 그렇게 되면 세이빙스 반드라든지 이런 거로 가는 게 더 안 난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저번에 얘기하는 I bonds, Treasury bonds를 사거나 뭐 E bonds를 그렇지. 사거나 그렇지. 혹은 HH bonds를 사거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거는 이제 조금 더 심각하게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부모들이 이제 이렇게 하이 인컴 조부모들이 아니지. 그치, 부모도 해줄 수 있지만 아니 조부모들이 해주는데 부모도 해줄 수 있으니까. 부모가 이제 인컴이 많아가지고 뭔가 얘의 파이낸셜 에이드 같은 게 잘 퀄리파이가 안 될 것 같고 얘는 보나마나 분명히 이제 자기 돈 내고 가야 할 그런 그렇지. 찬스가 크겠다. 언니 그냥 공부가 잘하는 애로 키우자.
그러면 장학금 받고 가잖아. 그렇게 힘들어. 그러려면은 이제 장학금 받기는 어. 정말 힘들어. 그러려면은 이제 그 자기 자식들도 생각하고 또 그랜페어런트도 생각하고 이래서 5 to 9을 보통 그거를 이스타블리시 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지. 나는 보통은- 법대를 갔잖아. 대학교까지는 어떻게 해볼만 해요. 그러니까 뭐 장학금도 있고 뭐 여기저기 이렇게 해서 사실 크게 돈 안 들이고 대학교를 나온 것 같아. 둘 다. 그런데 둘 다 법대를 갔는데 미치겠는 거야. 장학금을 거의 안 줘. 그러니까 학교를 약간 그레이드 다운해서 갔어. 왜냐하면 50% 장학금 주겠다.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좀 다운해서 갔어. 내가 막 빌었지 애들한테. 겹쳐서 가는 거야 법대를. 한 살 차이니까. 그러면은 1년에 등록금하고 생활비가 1인당 한 10만 불이 나와. 그렇게 나오지. 그쵸, 타주에 가서 out of 다니면. station이니까. 타주에 가서 법대 가면 그렇게 나와 언니. 그러면 걸어서 걔들 뒷바라지 가면 꽝. 나는 아예 홈리스로 살아야 되는 거야. 거의 그렇지. 학교 가는 동안에는. 그런데 외상이 안 되잖아. 학비는. 내가 제일 괴로웠던 게 그거야. 이건 뭐 크레딧 카드 빚이라도 내야 되는 막 이런 상황이 되니까 50% 정도를 그러면은 장학금을 줘도 엄청난 거잖아. 그렇지. 그리고 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게 뭐냐면 대학까지는 어떻게 버텨볼 만해. 7, 8만 불이라 하더라도 워낙 막 뭘 많이 줘. 애들한테. 막 학교 열심히 다니게 하려고. 그런데 특별히 법대, 의대 이런 데를 가면 없어. 넌 어차피 돈 많이 벌 거잖아. 이런 없어. 느낌이야. 없어. 그냥 론 하는 거야. 대학원은 그렇지. 어. 법대 그런 거 아니라도 대학원은 거의 그냥 없어. 너 그냥 론에서 다녀. 이러는 그러니까 거야. 정리를 하면은 그게 야. 그러니까 심각하게 우리 손자 손녀는 어떤 이러한 공부를 해서 어떤 아이로 정말 자라는 거를 내가 보고 싶다. 또 그런 걸 바란다. 그러면 어느 정도 파이낸셜리 도와주고 싶으신 그런 또 마음이 있으시다 그러면 이거네. 5 to 9. 그러네. 그지? 그러니까 나는 이제 뭐냐면 우리 아이들의 조부모님은 부자는 아니셔. 근데 이제 아이들의 조부모님이라 하면 뭐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십니까? 언니 죄송하잖아. 그런데 뭔 소린가. Who the hell is 조부모님. Oh my god. 그러니까 내가 통역사라니까 Oh 여기서 my god. 오케이. 내 입장에서 보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우리 손자들의 친가 또 외가가 또 있잖아. 나 말고도 그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양쪽으로 다 두 분이 계신데 다들 이미 나서 고생을 하셨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세대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에 뭐 30년, 40년, 많게는 50년을 사시면서 할 줄 아는 거는 개미처럼 일해서 돈 번 거란 말이야. 사실 고생해서 돈을 버셔서 자녀들까지는 안 지키겠다 대물림을. 그러기도 하지만 자녀들까지는 돈을 풍족하게 못 썼어. 그렇지, 그때까지도. 그치, 왜냐면 애들 그렇지. 고등학교 다닐 때도 우리는 개미같이 정말 세탁소 막 일하고 막 개미같이 벌기만 했어. 맞아. 맞지 언니? 우리 아이가 그래갖고 자기는 제이스 페니가 제일 기억. 제이스 페니 모르죠? 뭐 봐. 그러니까 얘네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막 이렇게 돼서 이제 우리도 좀 성편이 피고 그리고 목돈이 들어갈 일이 적어지잖아. 그렇지, 나이가 우리가 그렇지. 50, 60이 되면서 에. 목돈이 들어갈 일이 적어지니까 사실은 여유가 생겼잖아.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미 나서 그동안 고생했던 그 fruit이 우리한테 이제 결과가 있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을 때 우리의 네. 노후 준비가 안정적이라면 손자 손녀한테 이런 이게 거 해주면 굉장히 의미 있겠다.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 해주면 좋지. 아니 나는 뭐가 마음에 드냐면 내가 나중에 정말 어떤 형편이 될지도 모르잖아. 어려워질 수 있잖아. 그때 이 돈을 내가 쓸 수 있다는 거. 그렇지. 페널티 10% 이 내지만. 10% 페널티가 어디에 붙는 거야? 그럼 Earning에. earning에만,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원금은 안 까먹네. 그렇지. Not bad. 진짜네. 난 생명보험보다 좋은데? not bad. 그리고 이게 토럴이 인베스트가 되잖아. 쌈박하지. 아니 언니 깔끔하고. 생명보험은 내가 죽은 다음이기 때문에 나 별로 신경 쓰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제 내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 뭐 1년 반 정도 차이가 났으니까 이제 나이에 따라 들어가잖아 펀드가. 그러면 이제 그 퍼포먼스도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어릴 때 할수록 좋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큰 애가 한 뭐 9살인가 뭐 이때 하고 둘째가 예를 들면 8살인가 뭐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2년 차이인데도 퍼포먼스는 꽤 차이가 났던 기억이 이야. 나. 기억이 나. 응. 약간 복리쌈 같은 거? 1년 먼저 넣은 게 복리로 불어나면 마켓도 얼마나 차이가 나냐. 마켓도 어떤- 차이가 났고 그래. 그래서 그 차이가 났던 기억이 나. 나 눈 반짝거리는 거 보여? 보여. 애들이 신나겠다. 새로운 게 막 이렇게 되면서 야, 그러니까는 애들 크리스마스 생일 요거만 해도 그냥 뭐 그 한 애들한테 한 그렇지. 200불짜리 사주게 되잖아, 할머니 할아버지로서. 그럼. 그러면 조금만 더 해서 500불이면 1000불 정도 해서 넣어주면 그게 10년을 넣어주면은 요거는 10,000불이지만 여기에 또 뭐가 붙어서 만 몇천 불이 하나씩 마련되는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쓰는 김에 조금 더 써. 그건 언니 이제 카메라 없을 때 얘기하면 안 될까? 나 지금 굉장히 재수 없는 캐릭터 되고 있어. 여러분 이거 용서 좀. 나 지난 에피소드에 사과 엄청 했더라고. 재수가 없어갖고. 그런가? 왜 재수 없어? 아니 그런 거지. 내가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약간 예를 들자면 예를 들다 보니까 없는 얘기 한 것도 없어? 아니 그게 아니라 가장 요감 먹는 그러니까는 문제 안 생기는 얘는 나 자신에 대한 얘잖아. 그럼. 남의 예를 들면은 그 사람이 그렇지. 나한테 항의할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니 돈 나요, 여러분? 돈 얘기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맞아. 네. 그래서 네. 사주세요. 그러네. 좀 더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게 되고 뭘 만들어 놓으면 결국은 그러니까 손자 손녀한테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그랜마가 이걸 만들어 놓고 돈을 넣어줘. 엄청 넣어줘. 계속 넣어줘. 자기는 맨 처음에 한 번만 하겠다고 하는데 계속 넣어. 대부분은. 그리고 생일 이런 데 되면 또 장난감을 또 사줘. 아니 20불짜리 사주려고 그거. 그렇게 돼. 결국은 그렇게 이건 안 보이잖아. 안 보여. 그러니까 그 반짝반짝 애들이 뭐 할머니 할아버지 하는 소리 듣고 싶어서 또 정말 가서 사줘. 가지고 또 돈 넣어. 이렇게 돼요. 할머니를 완전히 울고 먹는구만. 아니, 그러니까 결과 먹어. 우리 손녀는 이제 선물을 사주잖아. 그러면 이제 그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엄청나게 일찍 일어난대. 뜯어보려고. 그래갖고 막 머리도 안 빗고 막 산발을 한 채로 그거를 아니 이제 뜯었지다. 근데 그거가 너무 재밌으니까 그걸 막 가지고 노는 거를 우리 며느리가 또 사진을 탁 찍어갖고 그러면 또 기술. 얘가 이랬다고 또 나한테 그러면 또 보내준다. 사주고 싶잖아. 그러면 또 흐뭇해갖고 내가 정말 맞는 걸 골라줬어 막 이러면서 아니 나 그 힌드레스 나는 그 울고 막 너무 서러워했다 그걸 안 입겠다 그러는데 이제 엄마는 할머니가 사준 거니까 네가 꼭 입어야 된다 그렇게 하니까 애가 운 거야. 울었어. 자기는 흰드레스가 싫다고. 근데 사실 난 충격이 됐어요. 충격이 돼서 내가 얘의 그 취향을 알 수가 없잖아 사실은. 우리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살고 그러니까 되게 서운하더라고. 그렇지. 근데 그게 내 탓이지 걔 탓은 아닌 거야. 그렇지. 걔는 자기 의견이 확고화된 그렇지, 거야. 그렇지. 그리고 3살밖에 안 됐고 당연히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럴 때 이게 생각이 이게 바뀔 수 있는 내가 이제 서운하지만 야씨 너 대학교 갈 때 봐라 너 할머니한테 고마워할 거다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 결국은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렇지. 야, 외우기도 쉬워. 오이구. 각 스테이마다 아마 다 프로그램이 있을 거예요. 아 이건 그 조지아에서만 오이구라고 부르는 거야? 아니 오이구는 저기 페럴 레벨에서 부르는 거고 아. 각 스테이트마다 이름이 조금씩 달라. 어. 그걸 조지아는 Path to College라고 부르는 거. 오이구인데 패스트 칼리지라고 부르는 칼리지에 거고. 가는 길이야. 그러네. College 진짜. 5 to 9 branch. 아 근데 너무 괜찮다. 이런 거는 피가 되게 낮아요. 어.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5 to 9 플랜을 셋업해준 손님들은 그러니까 이제 이 스테이트 아니고 예전에는 좀 그런 리스트릭션이 조금 더 심했어 지금보다는.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 그런 거 다 싫어요. 뭐 해갖고 어떤 이제 그러니까 펀드를 셀렉트하고 뭐 이제 이렇게 플랫폼을 셀렉트하고 그런데 요새는 웬만한 거는 다 해주고 웬만한 데는 갈 수 있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 그거 말고는 다른 건 없어? 맞아. 아까 지금 말한 이제 bon드가 있고. 어그마, 반드, 뭐. 그러니까 어트마나 어그마 글로 들어가서 그것도 인베스트를 할 수 있고 뭐 whatever you want to do 거기서 할 수 있고 그거 설명도 좀 더 자세히 해줘. 529에만 너무 집중한 것 같아. 529가 제일 여러분들이 하기 좋고 그러니까 어트마나 어그마는 이게 이제 트러스트 어카운트라서 텍스가 발생해 매년 earning이 생기면 그냥 우리가 뮤추얼 펀드 하는 거랑 같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치? 그렇지 이름이 다르고 vehicle이 다른 거지 vehicle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좀 더 유리한 걸 보자면 529. 그게 제일 쉽고 그리고 그거는 이제 굉장히 education 한다는 거를 포커스한 거고 그렇게 되는 거지. 어그마나 어트마는 그냥 돈을 넣어주는 거지 뭐. 넣어줘서 그치? 주는 거지. 그냥 주는데 걔한테 뮤추얼 펀드를 해라. 네가 한번 연습해봐라. 뭐. 이제 아까 차 그런 샀다 거는 그랬잖아. 아니고 이제 나이가 마이너니까 그런 걸 못 하고. 그래 아까 차 샀다 그랬잖아. 그지? 그렇지. 나이가 되면 가는 나이가 거죠. 되면. 그러면 이 529 말고 또 다른 이 칼리지 펀드나 뭐 이렇게 세이빙으로 할 수 있는 건 뭐가 그게 이제 있을까? 커버데이라는 게 있는데 커버데이는 한 사람당 2,000불인가 밖에 못 넣어줘.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렇게 많이 쓰이는 거는 아니고 1년에 2,000불 아니면 평생 1년에 2,000불. 1년에 2,000불이라도 10년, 15년이면은 뭐. 그렇지만은 이제 이렇게 많이 사용되는 거는 아니고 이제 그런 모든 어카운트가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브로커지 펌에 가면 다 만들고 은행에서 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많이 사용되는 거는 아니고 그리고 이제 또 있는 거가 우리 그 트레저리 반드 얘기한 거 그거가 근데 이제 트레저리 반드를 사주면 좋은데 그게 이제 그 스테이트 텍스가 안 붙잖아. 그거는 어닝에 대해서 무조건 안 붙어요. 근데 이제 IRS 사이드의 텍스도 인컴이 낮으면 안 붙는데 인컴이 높으면 이게 에듀케이셔널로 써도 텍스를 내야 돼. 그러니까 그런 단점이 좀 있기는 그러네. 해. 예. 근데 이제 그것도 not bad. 심플 할래나 좀? 근데 그 인컴은 누구 인컴인데? 오너, 할머니. 그 반드를 만들 때 오너가 내가 되고 그것도 베네피시어리가 되나? 아니 왜냐면 이번에 아이본드 퀘스천에 그게 있었어. 베네피시어리를 찾을 수가 없네요라는 질문이 있었어. 그 뭐 아이본드를 셋업하는데 베네피셔리 셋업할 수 있구나. 머니마켓 프로모션으로 2.50% APY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 은행에서 보낸 거야. 머니마켓 프로모션. 머니마켓이라는 거지 뭐. 머니마켓은 세이빙스 같은 거. 그러니까 세이빙스 어카운트에 2.50 이번에 올라서 좀 APY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은행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베네피시어리를 해서 이자를 붙이는 적금이나 아니면 그런 걸 할 수도 있어. 근데 그거가 들 때 분명히 해야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IRA가 돈이 어디에 들어가는 거와 상관없이 텍스 트리트먼이라고 얘기하잖아. 똑같은 거지. 커버델로 넣어요. 그럼 커버델이라고 처음부터 어카운트 셋업을 그렇게 하는 거야. 그게 무슨 뜻이냐면 레지스트레이션을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 돈을 어디다 투자해요? 그럼 그 다음 문제고 요로 이렇게 우산을 씌워가지고 그걸 넣는 거지. 그러니까 그 레지스트레이션을 어떻게 할 거를 정하는 거야. 그걸 정한 후에 머니마켓에 넣으면 되는 거네 그럼. 머니마켓 넣든지 CD에 넣든지 wherever you want to put the money in. 근데 시간이 이렇게 투자할 시간이 많으면 머니마켓에 넣을 이유가 없지. 왜냐하면 이렇게 은행이나 이런 거에서 하는 거는 뭐냐면 이게 이제 지금 이때의 프로모셔널 프로덕트인 거야. 뱅크에. 그럼 그 얘기는 2.50 이자가 높다는 거야? 그래서 프로모션을 그렇지. 한다는 거야? 머니마켓으로는 높다는 거지. 머니마켓으로는 높지. 세이빙스 어카운트는 it's like less than 1% of something like that, right?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맨날 어이가 없다고 그러는 게 받아가는 이자는 지금 뭐 6%, 그렇지. 막 7% 이렇게 받아가는데 나한테 주는 건 왜 이렇게 조금 줘? 그게 that's how they make 중간에 money. 이제 은행만 돈 많아지는 그렇지. 거잖아. 은행만 돈을 버는 거죠. 사실 있지도 않은 돈을 가지고 걔네는 빌려주는 거지. 그렇지. 자기 돈도 아니고. 맞아. 자기 돈도 아니고 사실은 얘네가 리저브 해야 되는 금액이 굉장히 낮잖아. 근데 그거가 없는 돈을 있다고 해서 우리한테 빌려주는 거죠. right? 그러니까 돈을 버는 거야. 야, 우리가 뱅크를 만들어야 돼. 529 세이빙스 플랜이라고 지금 우리 조이스가 적어준 거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그게 조지아주에서는 패스 투 칼리지 뭐 이렇게 부르고 다른 주에서는 다른 다르게 이름으로 부르겠지. 또 불릴 수 있지만 페더럴 레벨에서는 5 to 9 529 플랜으로 정해져 있는 거네. 근데 이제 529 플랜이 지금 보면은 가장
손자들한테 해주기가 메리트가 효과적이- 있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그냥 뭔가 뭐 세이빙에다 넣을 수도 있고 그렇지. 뭐 채권으로다 넣을 수도 있고 그럼. 자기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 있다. 그러면은 텍스 문제만 조금 더 얘기를 해주면 될 것 같아. 아까 이제 오이구는 난 어차피 텍스 낸 돈이고 그럼. 그 다음에 기프트로 정리가 되고 거기서 발생한 수익은 전혀 텍스가 안 붙고 교육 목적으로 교육 쓰면. 목적으로 교육 쓰면. 목적으로 쓰면 또 하나는 심지어 그걸 운영하는 그 어드민 피 그것도 되게 그러니까 낮고. 어떤 되게 투자 낮고. 회사를 통해서 하든 그게 굉장히 낮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거 말고 다른 프로그램인데 이거는 텍스 면에서 상당한 이익이 있다 이런 게 또 있나? 이제 돈을 버는 대비로 해서는 5 to 9 플랜이 제일 좋고. 왜냐하면 그렇게 직접 투자가 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야말로 안전하다고 하는 거가 만든 거야. 트레저리 본드. 근데 그건 우리가 알다시피 거북이. 네, 그런 면이 있고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심해서 그러니까 그게 인플레이션 프로텍티드 펀드인 거거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심할 때는 도움이 되지만 인플레이션이 낮을 때는 별로 리턴이 별로 없고 그런 차이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거는 그 돈을 준 사람이 인컴이 높으면 그러면 이제 그게 그 earning도 IRS에 텍스를 좀 내야 될 확률이 있고 그리고 누가 이제 그걸 나한테 물어보셨는데 그거를 넣었는데 이거 반대를 이 반대를 샀는데 이게 머추어가 됐대 벌써 머추어가 됐는데 텍스를 안 냈다고 하시더라고. 근데 그건 내셔야 돼. 페널티가 발생해. 그러니까 이제 머추어가 된다고 하는 뜻은 뭐냐면 이게 기간을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돈을 찾아야 되는데 안 찾아도 돼. 그래서 그냥 넣어두는 건 되는데 이자가 더 이상은 안 붙고. 안 붙고. 그러니까 놔둘 이유가 없고. 두 번째는 내가 모른다고 해서 텍스가 발생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와우. 그거는 머추어 하는 거는 생각하고 있어야 돼. 근데 이제 5 to 9의 리스크가 있긴 있는 것 같아. 투자를 하는 거니까. 그렇지. 근데 15년 뭐 보통 아이들 내서 15년, 20년을 두는 거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래도 뮤추얼 펀드나 이런 걸 한다 그러면 만약에 뭐 작년, 재작년에 셋업을 하신 분이야. 그럼 올해 와장창 지금 그거 깨져 와장창. 있으니까 난 really 뭐 그렇지만 또 계속해서 넣으면 되지. 뭐. 계속해서 넣어야지. 찾지는 않잖아. 찾지 언제- 말아야 찾지는 않아. 그때까지 찾진 그럼. 않잖아.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하면서 사람들이 나 지금 완전히 뭐 빨간 줄이고 그다음에 뭐 반토막이 났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찾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 그게 있고 그다음에 주식을 그냥 얘기할 때는 걱정이 되는 게 이 불경기에 그 회사가 망해.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주식을. 수도 있어. 주식을 크게 먹기 위해서 바로 상장한 회사 이런 사람들 하는 투자하는 분들 계시잖아. 이상한 그런데 스몰. 그러면 왜냐면은 뭐 정말로 10불에 샀는데 뭐 몇백 불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뮤추얼 펀드를 사거나 아니면 S&P 500를 뭐 해갖고 하는 펀드를 사거나 이러면 수익은 적지만 망해서 낮아빠지는 일은 없을 거잖아. 근데 이제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켓이 내려가면 그것도 좀 많이 내려가. 낮게 보이지. 그래서 현재는 그렇지. 그렇지만 안 찾으면 돼. 10년, 15년을 계속 두면 왜냐면 그때 가서 대학을 갈 거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지. 이거는 지금 손자손녀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게 15살, 16살을 하면 안 되는 거네. 그렇지.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긴 한데. 대학원까지 가라고. 한 10년 보고. 한 10년 보고. 해주는 분들이 계시긴 한데 그리고 이제 어떤 인컴 레벨이 되면 뺄 수 있는 게 없잖아. 뺄 수 있는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자 사이드는 좀 빼고 싶어요. 4,000불이고 8,000불이고 뭔가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발품을 팔아서 하는 거야. 저번에 내가 얘기했던 그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다 하는 거야. 애들이 지금 뭐 애기야 애기. 그러니까 지금부터 다 넣고. 그러면 4,000불을 텍스에서 빼준다고? 텍서블 인컴에서. 텍서블 인컴에서 빼준다고? 디덕터블에서 빼주는 거야. 그런데 그것까지도 빼고 싶을 정도다 이거지. 그러니까 뺄 게 없으니까. 그걸 다 모으면 꽤 되는 거는 거지. 그게 다 애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쓰게 되는 거지. 그럼 할머니 할아버지 양쪽에서 하면은 우리가 그 메리드 조인트로 할머니 할아버지가 만약에 하고 있어. 근데 손자가 4명이야. 그러면 4,000불을 뺄 수 있어? 각자 다 빼실 수 있지. 아니 손자가 4명이야. 4명 걸 다 4,000불씩 뺄 수 있어? 그러면 16,000불이거든.
아니야. 텍스를 파일 한 사람당 그게 있다인 거예요. 맥시멈이란 얘기네. 맥시멈. 그러면. 텍스를 보고하는 사람 한 사람당. 그렇지. 그러니까 메리드 조인트면은 할머니 한 명, 할아버지 한 명, 그래서 8,000번 뺄 수 있어. 그럼 괜찮네. not bad. 없는 것보단 낫다 이거지. 그렇지. 맥시멈으로. 어차피 줄 거면. 그래. 어차피 줄 거면. 네, 안 줄 거면. 그리고 사실은 그 교육적인 면에서도 되게 좋을 것 같아. 그렇게 나는 할머니, 그게 지금 그치? 굉장히 메리트야. 그냥 돈으로 이렇게 턱 주는 것보다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런 거를 생각하고 이렇게 플랜하고 이렇게 매니지해서 너희한테 준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되게 고마워하는 거는 어느 포인트냐면은 애들이 실제적으로 대학을 갈 때가 됐는데 내가 이걸 해서 너한테 준다고 하면 뭐냐면은 이렇게 오랜 기간 나를 위해서 준비했다는 거 굉장히 그럴 것 같아. 아하. 감동이 되는 거. 그러니까 학교에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모티베이션을 주네. 근데 한편으로는 엄마 아빠가 무지하게 부자야. 안 줘도 되는데 왜 이것까지? 뭐 이런. 그러면 증손자한테 가면 되지. 아니, 그래서 내가 그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그냥 걔 안 꺼냈으면 주면 되잖아. 그치? 아니 근데 우리가 돈이 있다고 이런 게 고맙지 않은 건 절대 아니에요. 그래? 사람 공짜는 고맙구나. 그럼 그리고 공짜가 고맙고 두 번째는 누군가 나를 생각해서 오랫동안 뭘 그렇지. 한다는 거는 쉬운 일 아니야.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내가 돈을 많이 안 해도 내가 매달 50불씩 너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거는 it means something. 그렇지. 할머니 이야. 마음에 내가 항상 있었어. 그렇지. 이야. 그런 거지. 그리고 자식들이 아무리 돈 많아도 선물 주면 좋아해요. 맞아. 그건 그래. 안 좋아하는 사람 언니 공짜로 언니 가져야 해. 아들이 맨날 와서 조금 가져간다고. 그게 그런 거야. 보지 말라 그래 유튜브. 자녀들은 항상 나도 몰라. 자녀들은 항상 나는 사실 오늘 그 529 529을 처음 들었어요. 이제 우리 조이스한테 특별히 이제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정도까지 대단한 플랜이 있는 줄을 사실 익스펙트를 못했어. 기대를 안 했어. 근데 이건 was 굉장히 good. 굉장히 왜냐면 이제 그 파이낸셜 어드바이저나 파이낸셜 플래너들도 이 529을 플랜을 하겠다고 이렇게 오면은 선뜻 그거 할 수 있어요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잘 없어요. 왜? 왜냐면 일단은 복잡하고 쇠로 파는 게 그렇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페이퍼워크 엄청 해야 되고 그런 건 그렇지. 사실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마켓에 관계되는 그런 일을 할 때는 회사에서 요구하는 페이퍼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진짜 뭐 한 달에 나는 100불씩 할래요. 뭐 이분 한 달에 500불씩 하려고 그래도 정말 이렇게 생각을 두 번, 그러니까 다른 것과 합쳐서 어떤 그 비즈니스를 하기 전에는 요거 하나만 하기에는 내 시간이 너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렇다고 해서 529을 하는데 뭐 피를 얼마 차지하려고 이럴 수도 없고. 그럼 본인이 혼자서 할 수는 없겠네. 있죠. 직접 가서 하면 돼. 조자. 아까 패스트 조지아. 그래. 근데 패스트 글쎄 칼리지.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쉽게 손댈 수가 없을 것 같잖아. 그렇게 거기 들어가서 하는 건 직접 해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부모님이 알아서 하면 좋지만 못할 경우엔 도움이 필요한 거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는 이제 내가 손님이 오면 529는 난 거기에서만 가세요 하지는 않거든. 그러니까 529 401k 셋업 해주듯이 529 플랜을 셋업 해준다고. 그래서 조이스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파이낸셜 플래닝을 많이 하니까 전체를 보고 하라는 거지. 이거 저거 하면서 이제 피를 차지하고 그렇게 하면 이게 말이 돼요. 말이 되는데 근데 요거 그렇지 하나만 않고 트랜잭션으로 그냥 요거 하나만 529 때문에 했어요. 이러면 정말 생각을 많이 해야 시간이 돼서 너무 많이 들어요. 거의 저희는 그냥 안 합니다. 이렇게 하는 수가 많아요. 네. 자, 오늘도 굉장히 수고하셨고 529 529 너무 좋은 주제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저녁 먹으러 갑시다. 수고하셨어요.